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제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워싱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또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사실 미리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위넨 안보회의 관련돼서 이모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상대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많은 부분이 주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어제 이제 폐막이 됐는데요. 외신들이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쭉 분석을 하는데 벤스 이제 미국 대표가 이제 벤스가 부통령이 갔죠.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 이게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유럽이 상당히 불쾌한 표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식의 일방 통행을 견제하는데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네. 이제 독일이 주최국이었는데 독일 프랑크 슈타인마이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우리와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지금 있는 규칙하고 파트너십 그리고 이미 구축된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아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세계관은 국제 이익, 사회 이익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걸 내가 확신한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같은 논조로 비슷한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실패를 하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쇠약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독재자가 이웃을 침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침범했을 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실질적 억지력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상당히 뼈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 재정준칙 면책 조항을 발동하겠다. 이게 이제 방위비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걸 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구는 상당히 수용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방위비를 늘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정준칙 면책 조항 발동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이 부분은 좀 깜짝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요, 네. 미국이 이번 위넨 안보회의에서 유럽 쪽에다가 상당한 숙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6개항 질의서를 전달한 걸로 그렇게 복수 외교 소식통들이 어제 전했습니다. 네. 여기는 유럽연합을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대통령도 유럽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미국이 물어왔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통들 얘기는 이 미국이 낸 숙제에 앞으로의 조건부 미군 기여, 지금 유럽의 미군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냥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EU 외무장관 회담이 긴급 소집됐다고요? 그리스 외무부가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주요 국가 긴급 정상회담, 네.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열릴 것 같은데요. 영국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상임의장,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미국 특사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서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오늘 새벽에 보는 걸 보면은 지금은 이제 유럽이 좀 다급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막 그냥 협상을 밀어붙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없는 유럽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방산협력,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는 계속 유럽 독자군 창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폴란드 쪽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가 준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이거를 논의를 급하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유럽 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견제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푸틴하고 통화하고 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방금 지금 막 계속 이제 트럼프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기자들한테 푸틴도 신속한 정전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방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할 걸로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아주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매우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네. 그 자기가 푸틴하고 곧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오늘 새벽부터 나오고요. 네. 그 외신들이 미국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중동 특사 그 사우디에서 이제 며칠 안에 그러니까 러시아 측하고 만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는 건가요?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 유럽은 지금은 안 된다. 일단 정리하고 나서 이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얘기는 푸틴 진정성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단계에 가면 그때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정도 협상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전 뭐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좀 삐걱거리는 흐름이 있다, 쉽지 않아 보인다 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히토류 관련된 광물협정이죠. 얘기입니다. 네, 광물협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히토류 지분 50%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베센트 미국 네. 재무장관이 먼저 키우 가서 네. 그 젤렌스키 만났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외신들 그 당시에 전한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광물 50%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은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쪽에서 그럼 안전 보장 확실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때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자체가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런 허황된 말만 듣고 우린 줄 수 없다. 상당히 모호하다. 네. 그럼 이제 반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기들 방안을 만들어서 미넨 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가 미국 쪽에 전달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뭐 서로 삐걱삐걱 해가지고 지금 뭐 쉽지 않은데 벤스가 그 젤렌스키 이제 미넨에서 만나고 나서 좀 두고 봅시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적 검토, 수정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이다라는 얘기도 한쪽에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뮌헨에서 그 미국 상원의원 공화민주당 몇 사람을 비공개로 만난 모양입니다. 네. 그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참석했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금 트럼프가 제시한 게 받을 거야 말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조금 너무 문제가 된다. 좀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트럼프가 그 말을 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젤렌스키는 희귀광물은 줄 용의는 있는데 그 대신 확실한 담보 그리고 또 이제 외신 일각에서는 미국 혼자만 그거 개발하면 안 된다. 우리하고 같이 하고 유럽도 참여를 시켜라 하는 그런 식의 요구 조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종전 협상이 포인트긴 한데 지금 미국의 관심은 광물입니다. 네. 그쪽에 대해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걸 이제 유럽이 혼자 먹으면 안 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싸움이 함께 종전 협상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 대한 숙제의 일부인 것 같고요. 히토류를 중심에 둔 광물 협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키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그래서 보면 유럽에서 표현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벤스가 미넨 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그들의 훌륭한 권리인 표현 자유를 잃고 있다. 유럽이 조심해야 한다. 심각한 이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유럽 내 이제 극우 정당이 지금 막 급부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디지털법 같은 거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통제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 뭐 발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걸 또 옹호를 했습니다. 유럽에 그런 그 표현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걸 또 두둔하고 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총괄할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바이든 때 네. LNG 수출한 그 추가 건설하는 거 막았거든요. 그거 풀었죠. 바로 풀고.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LNG 기업이 신청한 수출허가도 바로 승인하면서 거기서 한 줄 더 떠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총괄할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 내무장관이 위원장이고 에너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개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더 밀어붙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종전 협상 여러 가지 뭐 속도감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굉장히 생각할 부분들, 삐걱거리는 부분들도 좀 많은 상황에서 톱다운 협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넨 협정을 좀 상기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1938년 9월 그러니까 이태전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나치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가 협정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현 협정인데 나치한테 체코 일부를 떼어주기로 해서 그 대신 히틀러 너는 이제 더 영토 확장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무마를 시키는 그런 협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히틀러가 그거 깨고 그 이듬해 체코 전역을 다 삼켰고 그리고 바로 폴란드도 그 이제 영토를 내놔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938년에 그 미넨 협정을 이제 그 유럽으로서는 아주 흑역사죠.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야 이거 지금 잘못하면 이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넨 이번 안보 회의가 묘하게도 그 당시에 협정을 체결했던 그 미넨. 호텔 파리오 네. 그 근처에서 되니까 똑같은 푸틴한테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짓을 또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유럽 쪽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네. 이 미넨 협정 앞서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방 외교의 대표적인 좀 안 좋은 사례로 네, 그래서 꼽히고 그 유럽 쪽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시 또 네. 이제 이렇게 또 상기시킨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네.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을 했다.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별도로 회동을 한 거죠. 네, 앞서서 그 최슬기 앵커도 그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뭐 취임 직후에 뭐 북한 뭐 핵 보유국 어쩌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선은 근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미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동시에 열렸고 그리고 공동 성명이 나와서 뭐 이런 그 이 북한 대응 문제에 대한 이제 이런 입장을 제하긴 했는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게요. 네. 공동 성명에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게 대만이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이런 내용이 한미일 외교 그 공동 성명에 명기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이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성명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관심을 보일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대만이 유엔에 가입을 못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걸 보면 중국의 좀 반발이 예상된다. 네. 그리고 이제 G7도 이번에 이제 외교장관 회의하면서 네. 이른바 그 CVID 북한의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제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미묘한 입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규명이 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4월 1일까지 가이드라인 준비 시간으로 갖고 4월 2일부터 혹은 그 이후에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거기에 우리와 관련이 깊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다면 부가세 그리고 한쪽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부가세 얘기 좀 해주시죠. 부가세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지금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데는 있는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죠. 미국은 네. 판매세만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게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그러면서 동렬해 놓고 관세하고 동렬해 놓고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판매세는 딱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 부가세는 유통망에서 이렇게 단계마다 네. 내니까 이제 네. 그게 불합리하다는 게 이제 미국 쪽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 부담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간다니까 그걸 이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부가세가 있는 나라한테 물건을 팔 때 그 부가세만큼 자기들도 다 부담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물건을 팔 때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정책,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만 부과하는 그 정도만 부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운동장이 맞는다.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네. 건데 네. 지금 보면요 그 부가세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유럽은 평균이 한 20%. 네. 이제 미국은 이제 판매세율이 물론 이제 직접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데 6.6%가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백악관이 시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 미국의 그 텍스 전문 그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가요.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좀 약간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이 자기네 수출업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미국도 자기네 수출업계의 판매세를 대부분은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시비하는 판매세, 부가세의 어떤 불공평함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데 미국이 유독 우리가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특히 목표 대상이다. 백악관 네. 그 부비서실장도 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유럽에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불리한 것 중에 이런 그 유럽의 그 부가세 때문에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국 그 텍스 문제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서로 면세를 환급하거나 면세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지금 계산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하면 우리 업계 자동차 업계 피해도 좀 클 것이다라는 주장.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네. 관세도 관세지만 이 부가세 문제가 더 이제 그렇죠.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우디가 트럼프 찬스를 이용해서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을 중재하려고 한다. 어디 보도입니까? CNN 보도네요. 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 기자들 만나서 많은 얘기하면서 네. 사우디에서 푸틴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외신은 이달 중 푸틴하고 어쩌면 트럼프가 빠르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사우디로 뭐 일찍부터 좀 꼽네요. 그러니까 네. 푸틴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나오면은 네네. 붙잡힐 수가 있는 네.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사우디는 그 이제 ICC 근거이 되는 협약이 로마 협약인데 거기 가입을 안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도 물론 가입이 안 돼서 체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네. 지금 CNN 보도인데요. 사우디가 지금 빈살만 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트럼프하고도 가깝고 푸틴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그런 그 트럼프 일종의 찬스를 이용해서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을 중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식 전달 그런 제안을 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현 중동 전세가 지금 이란이 많이 약화된 걸로 혹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자 전쟁에서도 이스라엘한테 해서 그 하마스가 이제 이란 대리 세력인데 많이 약화됐죠. 그다음에 뭐 시리아, 레바논, 막 예멘 사방 다 공격해서 지금 이란이 정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사우디가 뭔가 좀 자기들 중동 내 입지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이란이 몰리니까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 뭐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서방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겁먹는 게 이란이 진짜 이제 궁지에 몰리면 그래 우리도 핵무기 줄 거야, 이제 북한식으로요. 그렇게 나올 거는 미리 방지하려고, 그래서 자기네가 미국하고 이란 간 핵 협상을 중지하려는 것 같다는 그런 게 CNN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에 이란 핵 협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가 있죠. 몇 차례 했죠. 네. 가장 최근은 지난 5일에 그 네. 트루소셜에 그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이 이란을 번영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즉각 협상을 시작하면 싶다. 물론 안 되면은 군사력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경고를 했죠.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가 사우디가 중재하는 게 그 뭐 당장에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핵 협상 재개를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뭐 이란 최대 압박 그런 그 전략을 세웠는데 그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배경 이유로 인해서 트럼프와 푸틴의 만난 장소로 사우디가 계속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무함마드 빈살만 이 왕세자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뜨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나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2018년에 그 가시쿠지 네. 암살 암살. 여기 배우라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네. 가지고 그때 뭐 왕따가 됐죠. 근데 이제 영국 더 타임스 보도는 최근에는 이 왕따가 아닌 그야말로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도 가깝고 푸틴도 가깝고 그 덕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그 석유 문제에서
이런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이런 그 오펙 플러스의 이제 주도국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도 커졌고, 네. 그다음에 왕세자 스스로도 이제 탈석유 경제를 추구하면서 사우디 왕정 아주 보수적인데 그것도 많이 개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왕세자의 위상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친분도 어느 정도 있는 사이다. 이런 그렇죠. 것도 영향이 좀 있다. 최근에 뭐 네.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수감자 막귀환도 뭐 뒤에서 중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뭐 존재감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 관계들이요, 굉장히 숨가쁘게 바쁘게 변화하고 좀 돌아가고 있는 이런 큰 속에서 구도가 바뀌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죠. 네. 중국이 이 트럼프 일방주의를 기회로 오히려 서방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뭐 그런 분석들이 네.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그 지금 그 미국 중심 동맹의 균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특히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 네.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막 가까워지는 모습도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외교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걸 시진핑이 아주 즐겁게 보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중국이 봐, 우리가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 수호자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돼서 이제 과거에 그 최근에 중국이 뭐 이런 뭐 1대1로 하면서 부작용도 많았죠. 그런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제, 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 중국 그 남중국해에서 자기네 뭐 막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 빚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근본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 그래서 매력 외교를 하는데 매력이 썩 매력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은 지금 틈새를 엄청나게 세게 파고든다는 그런 분석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재연장될지도 관심사다. 이 법 자체가 뭔지도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네. 2000년 미국 의회가 아주 초당적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네.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이게 이제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관세하고 쿼터를 면제하는 법률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는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내년 8월이면 이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연장되기 힘들다는 건데, 다만 이제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지금 광물이 많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치고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는, 그리고 이 액수도 그렇게 사실 뭐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이거는 예외적으로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거다. 의회는 지금 초당적으로 이걸 한 12년 정도 최소 연장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을 재연장할지 안 할지, 트럼프가 이제 늘 막 강하게 나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싹 빠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유심히 이제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리바이스 청바지 회사 아니에요? 여기 예. 얘기가 좀 나오네요. 이 법과 관련돼서. 리바이스가 네. 그 뭐 세계적인 청바지 네. 진 메이커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케냐소 라이로비의 공장이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월마트나 뭐 제이씨페니 같은 미국 그저 큰 유통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뭐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이씨페니가 이 이제 리바이스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은 내년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번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법이 재연장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교수 얘기가 연장을 하는 게 트럼프한테도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은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정학적인 어떤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될 거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지금 뭐 딴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를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까요? 시진핑이 중국 테크 수장 소집, 뭐 이러면 오늘 이례적인 간담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그 외신 보도인데 뭐 알리바바, 샤오비, 그다음에 이제 네. 딥시크, 네. 량원펑 이 사람 포함해서 어쩌면 오늘 만나서 좌담회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어떤 그런 뭐 이런 무역 마찰, 그다음에 이제 IT 경쟁 같은 거 이런 상황에서 그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윈도 모처럼 공개석상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요. 시진핑과 마인이 만나는 건 좀 의미가 있어 그렇죠.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뭐
옛날에 한번 네. 세게 얘기했다가 아주 된통당했죠. 그리고 잠적했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딥시크 그 창업자도 지난달 20일인가요? 그 딥시크 세상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그 AI 네. 모델 개발할 때 잠깐 얼굴 드러냈다가 그동안에 잠적을 했었는데 이제 공개석상에 나올지. 사실 지난번 그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담에도 이 랑원방이 초청이 됐는데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AI 자기 나라 그 수장들하고 자담에 갖는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HO 얘기 짧게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얘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민간 심포지움 거의 주재하지 않는데 하게 됐다. 미국과 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네. 이런 의미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